뜻깊은 올해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평원군 농업근로자들의 골기 모임이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농민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칩니다. 표정이 결연합니다. 북한에선 모내기도 전투, 전투는 이겨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이 전장에 나가기 직전에 군인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입니다. 함남의 불길 높이 농업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당면한 모내기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 나설 때 대해서 말하면서 일주일 뒤 청산협동농장에선 올해 첫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41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곳에서 모내기 했던 날짜에 맞췄습니다. 날씨와 인력 상황, 재반 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내기 시작하는 날짜는 매년 위대한 장군님이 몸소 모내기한 날에 맞춰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북한 전역의 학생들은 공부를 중단합니다. 2달 동안 농촌 지원 전투에 나서야 합니다. 도시 주민들도 모두 농촌으로 내몰립니다. 이날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이 농장원들과 함께 모내기를 했습니다. 깐진 일솜씨를 발휘하며 정성다해 변모를 꺼져나가는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오보이 장군님께서 모를 내신 영광의 포전에 푸른 주단이 펼쳐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식량난 해결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장군님의 강곡한 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도 2번의 노작을 통해 식량 문제 해결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식량 문제 해결은 3대째 계속되는 김씨 일가의 최대 당면 과제입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으로 미국의 식량 지원이 취소된 북한. 올해 모내기 전투 동료는 그 어느 해보다 절박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북한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요. 네. 5월 그러면 어떤 기억들이 제일 많이 떠오르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모내기철이에요. 벼를 심는 때인데 북한에서는 5월이라고 하면 제가 살던 고향은 해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5월이면 봄은 시작이 되지만 남한만큼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특히 모내기철이면 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내기철만 되면 날씨가 더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항상 5월이면 그 모내기 하기 싫어서 학교 나가기 싫었던 기억이 항상 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서윤 학생 모내기 하면서 추웠던 얘기는 또 좀 이따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작가님. 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네. 태양절 축제를 마치고 나서 5월 들어서는 하여간 인민경제를 살리겠다. 특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월 달에 이제 태양절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도 실패로 끝났고 또 강성제국을 수년 전부터 강조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주민들에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돌아오는 이게 보이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까 아마 그걸 좀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좀 직접 이렇게 인민 생활을 좀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제스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도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 5월이라면은 정말 모내기철, 이제 농사, 영농철이 가장 바쁜 그런 농촌 시기여서 국가 지도자가 진짜 김일성이 있을 때도 그렇고 김정일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농촌에 나와서 이제 심고 이런 모습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시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생전에 5월달이라면은 계속 당의 지시로 모내기 이렇게 전군, 전당이 이렇게 총동원해서 하자는 그 호소는 여지까지 계속 있었고 그의 연장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한민국도 농사를 지어서 여태까지 경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요. 네. 그렇게 다 모내기철이라고 다 가진 않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할 뿐인데 북한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내기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한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5월 달에도 가보면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모내기 하는데 남한은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꼽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다 네. 기계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북한은 반대예요. 기계가 별로 없어요. 또 있는 기계도 이제 원유 때문에 가동을 못하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력밖에. 그러니까 뭐 진짜 군인, 학생, 뭐 주부, 뭐 근로자들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많이 나가서 도시가 뭐 텅텅 빌 정도로 뭐 농촌을 많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5월이면은. 그렇군요. 예. 그런 노력 동원에 이제 학생들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네. 학생들이 농촌에 그 모내기 하러 동원되는 거를 그 북한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농촌 지원이라고도 하고요. 한 달가량 나가서 그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는 지원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전투적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농촌 전투예요. 네. 농촌 지원은 뭐 한 일주일, 짧게 2, 3일. 네, 그러니까 오전 수업 마치고 방과 후에 나가는 거는 농촌 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한 달씩 가서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구비를 해가지고 가는 지원은 농촌 전투라고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서연 씨는 농촌 지원도 해봤고 농촌 전투도 해봤겠네요.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원하고 전투했던지.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되게 왜 어릴 때 되게 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햇빛이 막 이렇게 하는데 살갗이 다 타고 이런데 일을 하러 가기 싫은데 공부 마치고는 꼭 거기는 가야 되고 그래서 안 가면은 뭐 생활총화라든지 그런 데서 비판을 받고 애들한테도 잘 휩쓸리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되는 거로 인식이 돼서 농촌 지원은 맨날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봄에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심는 거부터 중간에 김매기 가을까지 다 학생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65일을 계속 농촌 지원을 나간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땅 tu시는 것부터 애들이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월에 나가는 농촌 지원은 네. 시작이군요. 그렇죠. 시작이고. 제일 그 중에서 힘든 부분일 수도 있죠. 모내기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엎드려서 뭐를 씹는 거기 때문에 허리도 너무 아프고요. 다리도 막 발도 시렵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는데 회령 지역은 북쪽에 있어서 추워요. 5월인데도 추운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못 심다가 이렇게 물이 몸에 젖고 해서 더 추울 텐데 그 추우면 어떡하나요? 추우면 근데 참 사람의 몸이 신기한 게요. 그게 적응이 돼요. 해마다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내 몸도 그걸 아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해도 그렇게 뭐 쓰러진다거나 특이하게 많이 아파서 뭐 실려간다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네. 그 할당량 같은 게 주어지겠죠, 아무래도. 맞아요. 할당량이나 이 노동 강도 이런 걸 아주 어떻게 좀 견디기 힘든 정도인가요? 네,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학급 분량이 다 나눠지는데 그거를 하기 전에는 집에를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아파도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그걸 다 할 때까지 날이 어두워져도 그냥 하는 거죠. 무조건 해야 집에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서연 학생 같이 참 어여쁜 학생들이 이 추운 논에 발을 담그고 물을 신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다 아까 그 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뭐 연장도 없고 기계도 네. 없고 그래서 네. 그런 건데 네. 최근에 보면은 조선중앙 TV에 네. 모내기를 우리도 이제 기계로 한다. 네. 트랙터 같은 거로 네. 이제 네. 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데 네. 그거는 뭐 아무래도 좀 선전용이겠죠. 그렇죠. 뭐 기계는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기계 나오는 거는 그 김일성, 김정일이 이제 다녀간 농장, 그걸 뭐 이제 사적농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다녀가는 사적농장. 사적농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농장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참관하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특정 농장들은 기계가 있는데 그것도 100%는 아니고 한 50% 정도 이제 가동을 하고요. 북한 그 전체적인 이제 농촌의 이제 기계화 비율은 이게 뭐 북한에서 뭐 통계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제 추상하면은 한 30-40% 절반도 안 되고 근데 그 30-40%에서 가동률이 또 이제 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대 남한은 100대의 기계가 뭐를 심는다면은 북한에서는 한 15대의 기계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80%는 그냥 사람으로 하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농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공업 전반에 걸쳐서도 가동률 자체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이서연 학생이 아까 그 농촌 지원을 얘기해 줬는데 네. 농촌 전투 경험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먹을 식량이라든지 쓸 이런 소비품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다 슈퍼 어디나 다 있고 사서 쓸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농촌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있어도 비싸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좋기 때문에 학교에서 농촌전투 나가기 전날에는 물품을 다 준비를 해요. 준비품 굉장히 많아요. 사소하게 뭐 소금, 고춧가루 이런 조미료 암지로도 다 준비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 농촌지원 나갈 때면 굉장히 바빠요. 집에서도 바쁘고 애들도 학교 나가서도 바쁘고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동원이죠. 네. 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네. 이제 우리는 농활이라고 하는데 네. 농활을 가면은 네. 뭐 가서 그 노동력은 제공하지만 네. 먹고 자고 이런 네. 거는 다 그 농촌 분들이 아. 주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군요. 직접 가지고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농촌 집들에 있는데 그 2명, 3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들어가요. 그거는 돈은 안 받지만, 뭐, 집이 농촌 집이다 보니까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 생활을 한 달 동안 하다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소연 학생, 그 북한에서는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 이런 말 한다는데 네. 강냉이 영양단지는 학생단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강냉이 모가 요만큼 되고요. 그러니까 파랗게 이렇게 싹이 터서 나고 밑에 흙이 이렇게 단지라고 해가지고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폭에 흙 한 덩어리씩 달려 있는데 그게 아마 많이 이렇게 들면 무겁잖아요. 네. 그거를 다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다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밭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고 땅 이렇게 파고 한 사람은 나가고 뒤에서 한 사람은 모를 놓고 또 저 뒤에 한 사람은 물을 주고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은 이렇게 묻어요, 심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업만 끝나고 거기 가니까 사실 북한 아시겠지만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해요, 이거는. 네, 근데 워낙에 학생들이 농촌에 많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생 단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사실상 그 옥수수 밭을 다 읽었다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뜻을 함축하는 그런. 네,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심을 표현이군요.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금 크면은 왜 살초제를 북한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가 어떤 거가 풀이 옥수수인지 뭔지 모르게 다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옥수수만 남기고 풀을 다 이렇게 김매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못한 게 옥수수가 어느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풀이 무성하니까. 그래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던 적도 있어요. 네. 비료 뭐 이런 게 또 충분치 못해서 네, 네. 그렇게 네. 잡초가 많이 나고 그 학생 단지라는 건 정말 애들이 그냥 뭐 강냉이는 애들이 다 뭐 뭐 뜨고 나르고 심고 김매고 그냥 뭐 학생들 많이 나와서 하니까 네. 학생 단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춥고 배고프고 허리는 아프고 참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까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추억이 있죠. 네. 뭐 어떻게 좀 애틋한 추억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소개해 주실래요? 애틋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모내기를 할 때는 옆에 논두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물이 있고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논두렁에서 뛰면 안 되는데 뛰었던 거예요. 급하니까. 근데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다 물에 흙탕물이 튀었는데 북한에 뭐 샤워할 그런 시설도 잘 안 돼 있으니까 그 상태로 집에 갔던 기억이 이게 흙탕 다 뒤집어 쓰고 집에 갔었어요. 그럼 친구들이 굉장히 막 놀리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 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빠지면 이 정도만 졌는데 저는 완전 이렇게 통짜로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흙탕물이 튀어가지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예. 하루빨리 북한의 농업이 정상화돼서요. 이런 이소연 씨 같은 어린 학생들이 가서 고생하는 일이 좀 없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전망을 해주시면 북한의 농업 하루빨리 좀 개선될 그런 전망이 있어요? 농업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네. 김정은이가 중국 유사한 이런 농업 정책으로 바꿔서 그러면 아마 굳이 지도자가 그렇게 이렇게 주민들 생활을 뭐 이렇게 막 신경을 안 써도 저대로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제 땅 가지고 임대인 땅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확량을 주고 국가에다 몇 프로 주고 나머지 가지라면은 이제
뭐 농민들이 너나 나나 좀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작황도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이게 이유는 단 하나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농민들이 돈 맛을 알고 일 맛이 들이면은 당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에는 그게 좀 싫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 농민들 당의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주체농법을 집단주의 농업을 계속 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농업 개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농업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신 건데, 북한도 2000년대 초반에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와 종합시장 도입이라는 그 제한적이지만 당시로선 상당히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개혁 조치 중에 하나가 제가 밖에서 공부하면서 들은 거는, 그 과거에는 그 농촌 지원이나 농촌 전투를 온 그런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그 대가를 줬는데, 그 7.1 조치라는 개혁을 하고 난 뒤에는 더 많이 모를 심고 더 많이 일을 한 학생에게는 더 많은 대가를 주겠다, 이렇게 밖으로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에서도 그랬었나요? 제가 2008년에 탈북을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 온 케이스인데요. 현재까지도 일을 해서 돈을 준다라는 건 없어요. 네, 제가 탈북할 당시까지만 해도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돈을 받는다는 건 없었고요. 가끔은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왜 농촌 지원을 나가서 일을 하면은 그 시간에 장사라든지 이런 거를 살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시간을 바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대가를 조금씩 줬었는데요. 그게 뭐 돈이 아니라 그 왜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식량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조금씩 뭐 3kg, 2kg 예, 그거 하루 일을 하고 그런 거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형식상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주부들은 일을 하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한때 풍이 일었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개혁 체계가 바뀌면서 이제 일을 하면 북한도 이런 식으로 준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를 잠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일을 하시고 밀가루 이렇게 타가지고 오셨던 거 한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잠시 했었는데, 네.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굉장히 부작용이 자꾸 나니까, 네. 농민들이 돈 맛을 알게 되고 하니까, 그렇죠. 다시 또 그 보수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갔죠. 그래서 지금의 북한 경제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북한 경제, 북한 농업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남한에, 그 농촌에서 그 경험을 쌓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개혁 개방을 해서 국제사회에 건전한 일원으로 나오고 하면은 북한에 가서 자기가 평생 갈고 닦은 그 경험, 농촌을 경영하고 농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 경험을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 남북관계는 경색되고 북한은 집단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거죠. 하루빨리 그런 좋은 시절이 와서 남한의 우리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농촌을 부흥시키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민 선생님 그리고 이소연 씨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출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